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설날 연휴가 은근히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뜬금없는 복보다는 실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런 연휴라든지 공휴일 이렇게 하루짜리도 마찬가지야.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부분, 영역, 그런 약점들을요, 잘 보완할 수가 있어. 물론 이제 매일매일 어차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휴 때는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평상시에 뭐 학원이나 학교를 가거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시간이 좀 더 남아. 물론 그때 소위 엑스플렉스나 디즈니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1년 후에 봐도 돼. 안 늦어. 그때 연간 구독권 끊어주세요 하고서 보면은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약점 보완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이렇게 뭔가 소위 휴일의 기준이 5일이 될 수도 있고 토일은 저는 학원은 갑니다 이런 친구들은 월화수가 실질적인 휴일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쌤이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꼭 논술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특정 수능 영역,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수능 영역 한 과목을 다 잡을 수는 없지, 그렇지? 그렇지만 특정 수능 영역에서 본인의 약점, 그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잘 잡는 것도 좋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탐구가 약한 친구들도 꽤 많아. 그래서 탐구를 여러분들이 한 과목 잘 잡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욕심을 좀 내면 한 바퀴는 좀 힘들고요. 반 바퀴 해서 뭔가 좀 빠르게 돌리는 거.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만약에 본인이 아직도 논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논술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수능도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뭔가 스스로 좀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은 논술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할게. 그래서 수리 논술을 보완하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야.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를 리스트를 나열해 줄 텐데요. 그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수리 논술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뭔가 경험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진 않아. 경험하는 기회로. 그러면 경험하는 기회로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수리논술 사용 설명서. 자, 이거는 무료 특강입니다. 물론 무료 특강이 중요한 건 아니고 프린트물로 진행돼. 물론 이제 스마캠 책이 있는 사람은 스마캠 책 뒤에 있으니까 책으로 해도 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스마캠 책이 없더라도요. 프린트물로도 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요게 한 10시간 정도거든. 강의 시간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5일이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왜냐면 물론 우리가 10시간 가지고 수리논술을 마스터할 수는 없어. 그럼 수리논술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하지만 수리논술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다루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불로 사용 설명서에는 고1 수학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고2 수학도 일부 들어가 있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극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 앞부분 수열의 극한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을 다 못해서 아직 수리논술을 손을 못 댔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병행해야 되는데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수리논술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뭔가 늦게 시작해서 본인이 진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감이 든다면 수막캠 진도를 따라잡는 기회로 삼는 것도 쌤은 나쁘지 않다고 봐. 왜냐면
빠르게 시작한 친구들은 진짜로 쌤이 오픈을 1월 중순에 했는데 1월 중순부터 딱 그때부터 쌤이 업로드하는 거랑 맞춰서 막 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 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 근데 난 따라잡고 싶어. 그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 쌤, 저는요, 비선택 과목. 비선택 과목은 이 베이스 작업은 무조건 상반기에 끝내야 된다고 그랬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선택 과목에도 시간 투자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치? 선생님 캐스트를 제대로 봤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꽤 들어가. 그렇다면 선생님 봤을 때는 비선택 과목의 베이스, 즉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둘 중 하나를 잡아서 조금 깊게 간다면 반바퀴. 아니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저는요, 일단 한 바퀴 한번 빠르게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이거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원래 어떤 공부를 할 때는요,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요, 빠르게 한번 한 바퀴 돌리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일단 얕게 가더라도 좀 빠르게 한 바퀴를 돌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 엑기스 강좌를 보시면요. 학통도 13시간이고, 각각이라고 쓸까? 각각 13시간 정도야. 그러면 다 못 듣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뭐 1시간씩이라도 열심히 듣겠다면, 그치? 절반 가까이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금 나는 그래도 빠르게 돌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2시간씩 들으면 2시간씩 들어도 못 듣는데요. 우리한테는 배속이 있잖아. 1.2배속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리는 거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편하게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요 그 수련술 진도도 잘 나가고 있고요. 뭐 사용 설명서 다 봤습니다. 비선택 과목도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내신을 들었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 자, 이때 고1 수학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 왜냐면 뭐 고1 수학은 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하지만 수능하고 다르게요. 논술에서 일부는 단독으로 나오고요. 일부는 그 뒤에 있는 내용하고 막 결합돼서 잘 나온다고. 그래서 쌤이 이거 보완하라고 땅콩 수학이라는 수학 시리즈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각 시즌이요.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이야. 각 시즌이. 그래서 시즌 지금 3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즌 1이요. 시즌 1이 수와 정수야. 물론 정수도 수의 일종이지. 그래서 특히 선생님 저는 연세대하고 성균관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보다 정수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완하느냐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즌 2는요. 수화식인데 보통 이쪽 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수식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시즌 3는 도형. 물론 여기서 도형은 고1 도형이야. 그래서 이건 식보다는 이걸로 할까? 식과 방부등식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어쨌든 왜 방정식과 부등식도 식의 일종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다는 못 듣더라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끌리는 주제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다행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조금 그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압박이 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아니 자기가 비선택 과목인데 학통을 한다. 마음이 편하겠니? 불편하지, 그치? 그 다음에 내용 난이도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수학캠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수학캠 가끔 오해하는 친구도 있어. 기본기 강좌. 얘들아, 논술 기본기는 그냥 수능 4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이도가 그렇다는 얘기지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문제 유형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도 경험하는 기회지만 얘도 쌤이 의미가 있는 문제들을 꽤 많이 넣어놨어. 수학캠하고 겹치지 않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담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요, 오히려 땅콩 수학이 조금 마음은 편할 수도 있어. 땅콩 수학은 일부 주제는 재밌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재미있지만 길게 봤을 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연휴를 좀 더 추가적인 공부, 평상시 하는 공부 말고 그게 꼭 논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뭔가 추가적인 공부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맞아, 나 평소대로의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로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 보람차게 복 받은 것 같아.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쌤은 항상 꼭 뭐 연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3.1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현충일도 있고 막 다양한 휴일들이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요.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페이스로 가지고 가면서 추가적인 약점이나 보완거리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조금 더 그 휴일들을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번 설날에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